이게 백령도가 아예 진짜 특이한 게 지역의 이름을 딴 냉면들이 이렇게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 그중에 백령도 냉면이라고 아예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백령도 분들은 냉면을 워낙 집집에서 많이 해 드셔가지고 백령도 뭐 최북단이다 보니까 바다 바람도 많이 세고 메밀의 향이 더 좋습니다. 껍질이 좀 백령도 메밀이 껍질이 얇다 보니까 같이 찍었을 때 그 메밀 껍질에서 나오는 향이 더 좋습니다. 저는요 한우, 잡뼈 10kg 정도 한 10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우유 색깔 거지 뽀얗게 국물이 나오는 거죠. 메밀면수 먹는 방법. 달걀 노른자 빼고 드세요. 노른자 먹지 말란 얘기네? 네, 냉면도 드세요. 고명은 생각보다 고기가 없네. 고기가 없어요. 그렇지, 백령도가 돼지고기가 별로 없지. 그럼 국물 먹어봐야지. 고기 국물 맛있네? 고기가 없으니까 차라리 메밀 향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백령도 냉면이 유명해진 건 사실 까나리가 워낙 많이 잡혀요. 냉면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면도 뽑아야 되지만 육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육수는 기본적으로 장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고기도 구하기 힘들고 장도 없고 간장도 쓰기가 곤란한 백령도에서는 간장하고 비슷한 까나리 액젓을 쓴다는 거죠. 멸치랑은 좀 털죠. 이거 동글동글하잖아요. 멸까나리라고요. 좀 크죠, 종자가. 동물성 단백질도 있으면서 감칠맛도 나면서 젓갈은 짠맛이 있으니까 고기 맛과 간,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나리 액젓으로 국물간을 하는 게 유명해져서. 까나리라는 것이 굉장히 맛이 강하지 않아요. 감칠맛을 넣지만 비린내가 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닌 거죠. 단맛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까나리가. 그거 넣으면 기름지고 단맛이 나는 거예요. 까나리 액젓 너무 맛있대요. 까나리 액젓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 확 다른데. 이거 안 부서지게 먹는 거 스트레스네. 면수 주세요. 사장님 얼마나 붓는 거죠? 적당히 붓나요? 한 컵 정도. 한 컵? 네. 노른자를 굵게 하면 또 구수하고, 액젓은 간이 맞아야 되니까 백령도분들은 모든 걸 액젓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 분들 이렇게 드세요? 옛날에는 냉면이 겨울에만 드셨거든요. 구워서? 네. 오, 이것 때문에 하나 더 먹어야겠는데? 여기 분들은 원래 집에서 막 냉면 많이 해 드신다면서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할머니 뭐 치마 자락 붙잡고 옆집에서 냉면 한다면은 가가지고 한 그릇씩 먹은 기억은 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구나. 이게 여기 집에 냉면 드립대요. 여기 언제 끓여요? 아버님이 워낙에 냉면을 좋아하셔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사흘에 먹으라고 해먹었다. 할아버님이요? 응, 매물 심었다가 다닥 내가 심어. 우리 같이 많이 해먹은 사람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럿이 모였을 때 많이 해먹었죠. 너무 저 두망지라면 너무 잔나리가 이거 요즘 탔어. 그 매물이 새까맣잖아요. 새까만 걸 타면은 하얀 알이 나오잖아. 하면 한 번 소피를 정도 쳐가지고서는 뒤를 까불러내고서는 또 한 번 튼다고. 메밀도 준비를 해야 되고 국물 내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잔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메밀국수, 냉면 만들어 먹자 소리를 못 합니다. 이건 대단한 노동력과 돈이 있어야 됩니다. 농경사회 기반에서 냉면을 먹기 시작한 거는 분명하게 사계절이 뚜렷한 곳,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 기간이 있으면서 한가할 때,
왜냐하면 품도 많이 들고 장비도 보통 아니잖아요. 냉면 한번 만들어 먹으려면 온 동네 사람 달려붙어야 되잖아요. 짠지떡을 생일 같은 때 해잡섰어요? 짠지떡이야 뭐 수시로 심심하면 해 먹었지 뭐. 가끔 하면 겨울에. 노을 쪽에. 겨울에? 응, 겨울에. 냉면도? 그 이거는 김치하고 콩하바가 구라가만 였잖아. 찹쌀 들어가고. 김치만 넣고 하니까 짠지떡 한다고. 이북식? 뭐 항해도 같지 항해도 같이 가까우니까. 여기 미우리는 2천 미우리가 돼가지고 이걸 지금 시험한테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옛날부터 나는 냅다 해내려는 거야. 저 적국을 끓여가지고 냄새 나지 말라고 끓여가지고 고국물하게 타서 변질되지 말라고. 1년 두고 먹어도 변질되지 말라고 끓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비린 냄새보다는 구수한 냄새가 나죠? 내려온 국물을 식혀서 먹는 거예요? 예, 식혀서 이걸 먹어요. 여기는 간장으로 먹어요, 여기는. Golden fingers caress my face, slips through the window on a silky breeze, a dreamer's light, lights on the sea. 옛날에도 동네 분들 많아야 이거 해 드셨겠네요. 혼자는 절대 못 해 드시는 거네. 혼자서는 힘들고요. 자주 해먹으면 한 10일 있다 한 번씩 해먹고 그렇게 했지 뭐. 하나가 다섯 갖다는데 해올려야지. 거들하면 되나? 그냥 심심하면 또 해먹고. 이게 또 헹구는 게 중요하죠. 이거 헹구고 나온 거예요? 네. 이건 그냥 국수만 먹어도 맛있네. 향이 좋으니까. 옛날부터 나는 냅다 해내려는 거야. 적국. 누다도 저 까나리 액젓으로다 간 맞춰서 먹었지. 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이게 아까 내린 거죠, 냉면? 그리고 저 들기름 조금만 넣으셔야지. 냉면에 들기름은 처음인데요? 여긴 그래요. 야, 웃기네. 그냥 아까 내린 거 찍어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참기름은 잘 안 넣고 들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냉면에 참기름 늦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넣는데 거기서 들기름을 따로 줘서 넣으라고 그랬을 때 그래 실패한다고 생각 탁 넣었는데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무김치요? 짠지. 막 냉면에 주로 이 짠지를 많이 먹었어요. 확실히 무랑 잘 어울려요, 메밀이. 할머니 보니까 할아버님 때문에 냉면 만들어 고생하시는 모양이네. 북한에서 박피란을 갔더래요. 할아버지가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고도니 할아버지는 달고도 띠를 미고 오고 우리 할아버지는 분통을 갖고 왔대요. 냉면 분통을 들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눌러잡수는 거야. 나무 기계 해놓고 사람 다 올라앉고 줄 매고. 아유, 그렇게 하는 걸 또 이날 입고 해잡수다가 돌아갔지. 여기가 설명을 드리면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냉면집입니다. 이 집이 아마 51년이면 사실 전쟁 중에 생겼는데 제가 듣기엔 여기도 아마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천막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냉면 기계 하면 요즘은 방송 때문에 이렇게 딱 누르면 칙 하고 바로 끓는 물로 들어가는 그 냉면 기계가 있는데 그걸 유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와보면 옛날에 저거로 냉면을 뽑았겠구나 하는 장비가 전시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걸 봐가면서 냉면을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더 세월의 흔적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면의 역사를 지금 찾아서 탐방하고 있습니다. 맛은 에 플러스 알파로. 냉면 메뉴 자체를 몰랐어요. 냉면 하는 거 대구에 없었습니다. 내내 이북살에 넣어와가지고 이건 냉면이다, 평양냉면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냉면 이름을 알았지. 여기 냉면 양이 많네요. 아니 고기를 육개장처럼 찢어갖고 올렸네. 보통은 육수 낸 고기를 편으로 썰어갖고 올려주는데 여기는 찢었어요. 대구에서 100여 년 전에 이미 육개장이 나왔거든요. 그런 고기를 만지던 솜씨가 지금 냉면에도 보면은 고명으로 올라가는데 이미 간이 다 된 그런 느낌. 이미 양념이 된 듯한. 벌써 나와요? 알겠습니다. 겨울 비빔냉면 나왔습니다. 또 이거 화려하네요. 이건 새로운 장르인데 무생채 들어갔고 여긴 특이하게 미나리가 들어갔구나. 오이, 달걀 지단이 정말 수북하게 들어갔죠. 가오리 해무침,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고기. 이거 고기 맛있어요. 언뜻 보면 면 못 보면 약간 비빔밥 같아요. 우리 전통 그 골동면 이런 느낌. 이 집은 양이 많구나. 감사하지. 회 맛도 회 맛이지만 이렇게 각자 특징에 식감이 다 달라져요. 이거는 가오리는 요 식감 꼬독꼬독 요게 좋은데. 이래서 겨울 비빔면 먹겠구나. 처음에 이런 기계 쓰신 거예요? 어떤 오셨을 때? 처음에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지금 냉면을 누르는 기계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갖고 그럼 이 밑에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지금 이 물이 끓는 걸 가장하고. 뭘로 끓인대요? 전에는 그때 연탄. 연탄불로요? 가스불 없었구나. 그때는 가스 전혀 없었지요. 그 연탄을 한 번 가려 넣어가지고는 그 물을 하루 종일 못 끓이잖아. 연탄 가는 것도 일이었겠네요. 그만치 힘들었습니다. 분털이라는 거는 우선 크니까 성인 남자들도 이걸 내리려 그러면 이거 기계 자체가 무거우니까 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산 김중건의 그림에 있는 굉장히 원래는 이런 거 보면은 벽에다가 두 발을 갖다 대고 남자가 온몸을 이용을 해서 국수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분털은 쓰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힘들어요. 무쇠로 된 거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고 이 무쇠로 된 게 유압식으로 딱 눌렀을 때 전기 힘으로 유압 힘으로 구렁 쭉 되는 거는 엄청난 거죠. 만약에 유압식 냉면 기계가 안 나왔다면 냉면집 하면은 다 혹시 냉면집에서 근무하세요? 다 헬스 한 사람들이 다 냉면집 주방에서 그냥 혼자 어렵잖아요. 2명 2인 1조로 장관이었겠는데? 세 번째 기계 저거는 진짜 전부 자동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내가 일하던 그 힘을 가지고는 남아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 직장이 내한테 맞는구나, 이 직장이 내 몸에 맞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명제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백국수틀 내용인데 그리고 냉면을 하면서 면을 뽑는 도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행히 서희구 선생님께서 그런 도구에 관한 것도 서명지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셔서 그걸 하게 됐는데, 조리도구를 똑같은
같은 거를 써야지만이 참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옛 조선의 맛을 찾기 위해서 서명지에 나오는 국수틀을 최대한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설계도 있어요? 설계도는 없고 저희가 책에 그 서명지란 책에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옛날 국수들이 비행 접시네. 예, 단면 모양은 이거고 위에서 봤을 때 이건데 가운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운데 구멍은 그 국수를 집어넣는 그 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삿갓 모양 있잖아요. 네, 그 모양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국수틀 치고는 거대하겠네요.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안 들어가도 가마솥 위에 올려서 돌로 누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휘거나 터질 염려가 있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재를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붙여서 깎아내야 돼요. 나무 재질은 저희가 탄화목이라는 나무를 사용했는데요. 가마솥 위에서 습기를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게 갈라지고 변형되고 크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습기에 강하고 강도가 좀 짱짱해야 이제 나중에 잘 버티죠. 앞에서 좀 잡아주세요. 지금의 냉면은 유압으로 누르잖아요. 이 국수틀이 그 유압식의 시초거든요. 좀만 더 와줘요. 마지막에 돈백기름을 발라가지고 제가 칠을 한번 했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돌 무거운 걸 올려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메밀 반죽을 한번 넣어보고 국수 뽑는 사람 있잖아. 면 뽑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가 성한 사람이 없었대. 아, 이렇게 악물고 이거를 뽑다 보니까 조심하세요. 자, 내려온다. 오, 정말 잘 내려온다.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거 언제 먹어요? 먹을 생각부터 해요. 서유구 선생님이 이제 그 쓰신 내용이 손님이 왔을 때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국수를 내려서 손님을 좀 대접할 수 있다. 생찌냉면 자체는 원래는 이제 조선 요리 제법에 이제 나와 있는 냉면인데 서울에 그 유기 전에는 생꽁을 파는 곳, 반절 말린 꽁을 파는 곳, 그다음에 완전 말린 꽁을 파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꽁집이 있을 정도로 조선 시대에는 꽁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때 이제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생강, 대파, 후추, 정향, 꽁이 푹 익어서 살이 발라질 때까지, 꽁에서 육수가 최대한 우러나올 때까지 삶으면 되고요. 닭은 기름이 풍부하지만 꽁은 그 우려내도 거의 기름이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냉면 육수로 아주 적합한 것이 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기를 가늘게 찢으면 그거 자체가 생치 김치도 되면서 약간 생치 면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꽁 육수에다가 규합성서 동치미를 동치미 1, 꽁 육수 2 이렇게 섞어서 냉면 육수를 만들어주고
생치를 고명으로 올렸다. 평양냉면의 원래 우리가 지금은 육수라고 부르는 것, 시작은 아마도 동치미였을 것이다. 겨울철에 차가운 김치에다가, 국물 있는 김치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먹는 거는 우리밖에 없는 문화입니다. 반지가 아주 잘 익었어요. 와. 반지냉면은 동국 세시기에 나와 있는 냉면인데요. 반지라는 거는 국물이 많은 동치미도 아니고 배추김치도 아니고 그 중간 배추김치인데 국물이 넉넉하게 부은 그런 김치여서 국물 빛깔 좀 봐요.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 풀어서 물을 들이는 정도로 고급스러운 반가에서 이제 먹던 김치인데 여기 막 밤채도 들어가고 미나리가 또 많이 들어가요. 조선시대에는 소고기 편육을 올리기도 하고 또 돼지고기도 많이 썼어요. 돼지고기 사태로 편육을 만들어서 이것도 많이 올렸어요. 이 반지라는 김치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정성이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입에 넣는 순간에 그냥 향기가 맞아요. 아주 매력이 있죠. 여기 있네요. 밥맛이 네네네네네. 식문화인 것 같아요. 진짜 음식은 문화예요. 냉면이 김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동치미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김장 문화가 계속 있어야지만이 특색 있는 냉면도 우리 문화의 저력으로서, 왜냐하면 김치 문화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냉면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면의 출발점은 맛있는 동치미, 담그는 것부터 이렇게 활용을 한다. 지금도 동치미 국물을 육수보다 많이 비율을 섞는 집들은 굉장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고기 국물의 편차가 이 정도라면 동치미 육수의 편차는 이만큼이에요.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며칠 됐냐에 따라서 날짜 똑같은 것도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익혀짐에 따라서 쿰쿰한 맛도 다르고 정말 힘들어요. 무는 이제 하루 전에 절여요. 그래야 이제 그 동치미가 탱글탱글하고 이제 오래 가거든요. 그 항아리에다 담잖아요. 그러면 저게 이제 자연 숙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여름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 동치미가 있고요. 동치미를 같이 섞었을 때 육수 자체가 아주 깔끔한 맛이 나요. 기본적으로 한 독에 한 300인분 정도는 나와요. 동치미 국물에다 국수를 말아서 따뜻한 아르먹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은 게 냉면의 시작이다라는 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냉면을 얘기할 때 이 동치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게 거기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날짜가 뭐래요? 당근 날짜. 그러면 가만있어. 제일 최근에 담근 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거 100대에 올라왔네. 그렇죠. 원래부터 이 땅에다 묻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머니 때부터요? 예, 그럼요. 벌써 찡하네. 네, 찡하죠. 금방 있네요. 네. 그냥 여기다가 국수 말면 되겠는데? 네, 그렇죠. 옛날에 이제 동치미가 이제 이걸로 해서 나갔던 거죠. 그 전에 육수 안 섞고 그냥 여기다가.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은 해드리고 그래요.
안 시켰지만 여기 보면은 어복쟁반이라고 주로 이 평양냉면 계열하는 음식점에서 거의 어복쟁반을 파는데 매력은 사실 고소한 부위가 있는 양지, 그 다음에 이제 유퉁이라고 해서 소의 가슴 부분, 전골처럼 삼삼한 그 수육을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이렇게 딱 어복쟁반이 맛있는데, 여기는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우 불고기, 한우 수육, 한우 양지, 소고기를 삶아놓은 게 많으니까 어떻게든 소비를 해야 되고 소고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니까 육수는 동치미 국물하고 소고기 삶은 물을 섞었겠죠. 고기를 넣고 삶으면 2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기름을 이제 건져내고 이제 깔끔한 그 상태로 그 고기 육수가 이제 나오면 그 육수를 식혀서 동치미하고 그 고기 육수를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속도전이죠. 그러니까 냉면은 빨리 뽑아갖고 빨리 드셔야 돼요. 메밀 향 자체가 메밀이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삶아가지고 나와갖고 찬물에 탁 들어가고 급결을 시키거든요. 그때 바로 빼서 먹는 냉면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면이. 아, 여기 육수주지. 확실히 동치미 국물하고 섞은 거라 쨍한 맛이 나요. 뭘 먹으러 갈까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하게 평양냉면. 원래 육수 맛에 냉면을 한우 군들어서 고명도를 잘 면하고 같이 입에 좀 남았을 때 동치미 국수의 매력이에요. 사장님 여기 몇 년 되신 거죠? 아, 여기서 한 50년 정도 됐어요. 어렸을 때 냉면 많이 드셨겠는데? 아, 냉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두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예. 5 식구면 냉면 한 3그릇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갖다 말았어요. 찬밥을. 냉면살이 있는 데다 밥을 말아서?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지금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먹어요. 뭐 이상할 것 같은데. 간목을 이렇게 드셨죠. 말 되는데?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김치말이 밥인데? 괜찮을 겁니다, 아주. 괜찮은데요? 네. 아니,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냉면이라는 음식은 결국은 면과 육수인데 문제는 육수를 뭐로 내느냐. 이게 동치미냐, 돼지고기냐, 닭고기냐, 꿩이냐, 소고기냐 여러 가지로 달라지거든요. 소고기도 소고기를 쓰는 집이 있고 사골, 뼈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요거를 브랜딩을 해요. 진주가 해산물로 감칠맛을 내는 건 바다와 가까우니까 그런 해산물이 과거에는 비싸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보다 그게 더 싸니까. 냉면의 어떤 음식이든 핵심은 뜻밖에도 감칠맛이에요. 근데 거기에 고기를 쓰지 않아도 감칠맛을 더 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물질, 그것이 L글루탄산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아지노모토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영업용으로도 많이 홍보해요. 1908년도에 특허가 나왔고 세상에 없던 물질인 MSG를 처음에 시장에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이 냉면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체 식품에 그걸 퍼져나가도록 하는 전략을 취했을 걸로 봅니다. 냉장 냉동 시설이 좋지 않을 때니까 식중독 사고가 여름철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해결을 해준 게 아지노모토의 등장입니다. 이걸로 냉면 육수를 뽑으니까 고기를 특별하게 삶지 않아도 되고 단가도 조정이 좀 되고, 적어도 500년 이상 동안 매번 냉면은 달라졌습니다. 국수의 성분이 달라지고 육수가 달라지고 만드는 방식도 달라지고 쓰는 도구도 다르고 늘 변화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음식이다. 제가 대학교 때는 참 많이 왔는데 꼭대기 있을 때는 정치가 있었어요. 그 조그마할 때, 그치요? 골목골목 들어가서 먹을 때는 좋았는데 맞아, 저도 처음에 여기 냉면 먹어보고 충격받아갖고 뭐 이런 냉면이 다 있지. 그런데 입에 맞는 거예요. 얼큰이 먹고 후회하시는 분 있어요? 여자들이 더 많이 먹어요. 매운 걸? 예. 꽃배기도 여자들이 먹는. 여기 곱빼기 하나, 얼큰이 하나, 그리고 너 그냥 쌈 하나 이렇게 주세요. 이게 많은데 괜찮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고춧가루는 20근.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그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한 그릇에 오이 하나를 썰어 넣는다 하면 안 돼요. 재료를 아끼면 맛이 없죠. 그러면 손님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얼큰이. 꽃배기니까 꼽으로 줘야죠. 말 그대로 꼽으로 해야지. 그거다 조금 더 주고 꽃배기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곱빼기? 네. 아, 진짜 많다. 괜찮은 것 같아. 수술 매운 거. 아, 그래? 아, 진짜로? 얼큰이니까. 해진 것 같아. 이 냉면이 여기 냉면이 사실 특이한 장르잖아요. 이게 뭐 평양냉면도 아니고 함흥냉면도 아니고. 그거는 손님들 입맛에 맞춰 가니까 그게 맛이 되더라고요. 어우, 칼칼하다. 지금 막 생겨나는 신흥 냉면 강자들은 지금 소비자들이 리드가 워낙 뛰어나잖아요. 소비자들 자체가 워낙 자극적일 때 이런 거 아예 구체적이잖아요. 전통을 지향하는 음식일지언정 거기에 맞춰진 음식으로 발전하는 거 아닌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냉면은 변화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죠. 냉면이라고 해서 무슨 클래식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냉면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요. 뭐 우리가 세숫대야 냉면처럼 양을 크게 이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포만감을 주게 한다든가, 또 수박냉면이라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과일 향과 함께 여름에 시원한 맛을 더하게 해준다든가.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냉면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외식으로서의 냉면이 정말 응용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는데 냉면은 더욱 더 발전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노포 냉면 중에서 안 간 데 없지 않아요? 저는 뭐 옛날 집은 다 다닌 것 같아요. 셀 수가 있나? 셀 수 없지 않아? 아, 연변도 제가 한 30군데 갔다 왔기 때문에. 북한 가가지고 냉면 먹고 온 사람들 지코 씨한테 물어봤죠. 어떤 맛이었냐고. 그거 빼고 다 가본 것 같아요. 나는 금강산에 있는 옥류관은 가봤어. 거기 분점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울릉도 식재료를, 울릉도 나물들, 이렇게 뭐 명이나물, 부지깽이나물 이런 울릉도 나물들을 같이 섞어 먹으니까 산나물 너무 좋아요. 우와, 훨씬 어텐틱해 보여요.
골동이라는 게 비비라는 뜻이래, 비빔면. 그렇죠. 비빔면이라는 뜻이지. 골동품이라는 게 원래 여러 잡다한 물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동품 가면 여러 잡다한 게 모여 있잖아. 진짜로. 그래서 비빔도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이야, 오, 얘 라임이 들어가서 라임. 완전 비주얼 너무 독특하다. 약간 모히또 냉면 같은 느낌인데요, 라임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비주얼적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초록색 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 그 해장냉면이었어요, 원래. 청량감 있게 드시라고. 냉면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사실은 이게 일정하게 매일 똑같은 맛으로 유지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레시피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일 뿐이야. 매일 똑같은 고기가 들어올 수 없고 메밀면도 이 비가 오는 날씨 또 겨울, 여름 다 달라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음식은 양념이 세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약간 화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얘는 완전 생얼을 항상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 맞아. 우리가 가장 많이 먹을 때 문제가 뭐냐면 식초 뿌리는 거 놓고 많이 많잖아요, 보니까. 국물에 치냐, 면에 치냐. 사실은 저는 이 회냉면에는 식초를 좀 많이 뿌려 먹어요. 요게 그 북한의 교시 내용이에요. 면에다가 식초를 뿌려라. 아, 근데 그건 냉면에 할때 냉면. 아, 진짜야, 진짜. 나와, 교시로. 들고 여기다 식초를 뿌리는 거야. 옥류관에 가면 그래, 그게 그거란 말이야. 최근에 북한식 냉면집들이 많이 생깁니다. 북한식 냉면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평양식 냉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함경도식 동마국수가 있죠, 동마국수. 저는 1997년 8월 15일에 탈북했고요. 99년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저 색깔은 분명히 평양국수 색깔이야. 평양 옥류관? 오래간만에 본다. 평양 옥류관 냉면. 북한에서 사는 중기관 냉면이란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저 국수. 그저 국수. 농마국수, 메밀국수. 북한 사람들은 새끼라면 한 끼는 무조건 국수를 먹어요. 결혼식에 했던 한갑에 했던 잔치에도 무조건 국수가 있어요. 북한식 냉면이라는 게 서울 냉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서울 냉면의 가장 큰 육수의 기본은 뭐냐? 양지 육수입니다, 보니까. 거기에 평양식 면이 들어간 게 서울 냉면이 되는 건데 북한 평양냉면의 가장 공통된 육수의 특징이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를 넣어가지고 세 가지 국물을 섞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육수는 그때는 돼지고기, 소고기, 꽁고기 그때 당시에는 꽁고기를 했는데 꽁이 없으니까 닭고기를 그냥 해요. 숫돌이에요. 그 돌 자체가 육수를 맑게도 하고 잡냄새도 없애고 육수라 자체 깨끗해야 되잖아요. 위에 가는 면포를 넣고 육수를 쫙 내요. 북한에서는 저렇게 해요. 기름을 걸어주고 깡치를 걸어주고 육수를 끓이면 아무래도 건더기가 있잖아요. 육수가 더 맑았죠. 메밀 향을 살리기 위해서 메밀을 볶아서 연거돼서 씻으면요. 그래서 메밀 국수 누르는데 그거여야 메밀 향이가 나요. 오이 넣고 김치 넣고 지다 넣고 계란 넣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물 나겠다. 이렇게 장난해요. 우리는 이게 북한식 농담이거든. 국수 그릇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식당을 걸어서 돌잖아요. 면발이 너무 길어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고마워요, 사장님. 냉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냉면 설명을 하다 보면 나름 역사, 근대사, 그다음 식재료에 대한 거,
함흥냉면 감자 전분으로 만들도 넣고 함흥 쪽에 감자가 많이 생겨서 맞아. 메밀 평양냉면 평양 쪽 근방에 메밀이 많이 나서 뭐 말했다. 이건 말 되는데? 그럼 제주에서 왜 냉면을 안 했을까? 왜 냉면을 안 했지? 제주도 하면 해산물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제주의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수확하시는 거예요? 네. 또 무 크네. 제주도 무 많이 나죠? 월동무 하면 제주도가 거의 주 원산지라고 보시면 되죠. 배갔죠. 오, 맛있는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지? 라고 막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돼지. 돼지를 최초로 수출하는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돼지 하면 또 알아주고. 메밀. 제주가 정말 어마어마한 메밀 산지인 거예요. 심지어 제철에는 강원도에까지 메밀을 보낼 정도로 메밀 좋지. 무. 제주 무가 없으면 김치 못 먹을 정도로 월동무가 되게 유명해요. 이걸 합쳐놓고 보니까 냉면 재료인 거예요. 시작은 제주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죠. 금왕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이 일대가 돼지 농가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저희 마을이야 숨겨진 보물이나 마찬가지죠. 목장지대다 보니까 푸른 초원, 오름. 한 마을에 오름이 한 7개가 있어요, 저희들이. 때묻지 않은 습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그래도 옛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 아닌가. 제주에 냉면을 만든 이유는 제주에 식자재가 그렇게 많은데 먹을거리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 관광객으로 갈 곳도 많지만 먹을 것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일단 무를 갖고 뭘 해야 되는데 동치미 생각이 먼저 드는데 동치미를 담으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고 일단 무작정 무를 절였어요. 무 상처 안 입게 해야 돼요. 잠깐. 무가 우리 총 3,600kg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솔직한 바람은 중간에 무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냉면집 하다가. 무를 심어야 되려구나. 아니, 뭐, 농사 짓지 말라니까 또 무슨 무예요. 공동사업을 통해서 마을 분들이 일거리가 생기면 좋은 거고 그 사업에 수익이 생기면 마을 공동의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냉면집은 아니에요. 마을 공동의 수익인 거고 마을 공동 사업인 거고. 백령도에 가서 한 줄기 빛을 봤죠. 짠지를 갖고 묻혀갖고 고명 올린 거 먹어보고 전기가 팍 가서 제주도에 그대로 적응했지요. 전국에 있는 냉면에서 장점을 골라서 싹. 육수. 네. 후지 제주산 후지. 수육용 하나 아니야? 맞습니다. 그 위에 고명으로 다 올라가. 고명용이지? 예. 얇지만 푸짐하게 올려서 고기로 냉면을 싸서 먹는 느낌이 나게. 메밀이 비싸니까 수입 메밀을 쓰는데 우리는 제주 메밀이에요. 그래서 메밀 향이 좋아요. 아우 소시지. 제주산 고기, 돼지고기, 제주산 무랑 제주산 양배추. 네, 이거는 약간 진주냉면의 화려함을 약간 가져온 거예요. 약간 깨도 가꾸고 파란색도 가꾸고 빨간색도 가꾸고.
거의 저희 마을에서 나는 농산품들인 거예요, 다. 양배추부터 시작해서. 야채는 다 축산품. 그걸로 해서 마을에 냉면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저희들 마을의 보람이고 그게 신토부리 향토음식 아닐까요? 그 제주도의 맛이랄까요? 그 평상시에 먹던 제주의 그런 국의 맛이 여기에 접목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런 맛을 내는 냉면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마을 분들끼리 잘 그걸 운영해서 자립이 돼서 냉면집 성공해서 뭐 부를 이룬다기보다는 뭔가 희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인한테 냉면이라는 거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따지면 그냥 여름에 찾는 기호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있어서 냉면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일 수도 있고 그 지역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또 지역의 나름대로 유행한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이 바뀌어요. 냉면은 청냉 담소한 음식이다. 냉면은 맑고 차갑고 담백하면서 소박한 음식이다. 보이지 않는 데서 정성을 들여서 소박함 속에 마음이 깃든 기다림이 깃든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음식이다. 개국 장류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냉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어져 왔다. 더 많은 변화 발전을 할 것이다. 이게 한식이 가진 힘이고 냉면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